내가 백석이 되어 백석과 자야 이 시 이생진 낭송 박은경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오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재로 뿌려 달라던 흰 유언을 밟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다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시의 이해와 낭송의 실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생진 시인하면 충청남도 서산 출생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운 바다 성산포 시인이시기도 합니다. 평생을 바다와 섬을 떠돌며 시를 쓰신 바다 시인이시기도 하십니다. 직접 발로 뛰며 시적 대상을 찾아다닌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백석. 백석의 본명은 백기행입니다. 평안북도 정주 출생이시며 폐렴 합병증으로 8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북 작가이기도 하지요. 백석하면 토속적인 우리말로 민중들의 삶을 노래한 뛰어난 현대시의 최고의 절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석의 문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고향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백석 시인의 영향을 받은 시인과 화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중섭 화가, 신경림 시인, 별에는 밤 윤동주, 동화작가 김효섭, 북한에서는 한설야 등 많은 시인들과 또 화가들이 백석의 시를 많이 읽고 좋아합니다. 백석의 연인 자야, 본명은 김영한, 기명은 기생이름은 진향입니다. 본명은 길상화입니다. 자야는 17세에 기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해관 신윤국 선생님 후원으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관 스님이 투옥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면회차 함흥에 왔다가 잠시 머무르려고 했는데 거기서 함흥 권본이 됩니다. 거기서 백석이 함흥 영생고보 영어 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 둘이 만나게 됐어요. 백석은 24살, 자야는 20살 때입니다. 그때 백석이 우리 만주로 같이 떠나자 했는데 자야는 백석의 앞길을 막을 것 같아서 자기는 기생이니까 서울로 혼자 옵니다. 서울에 와서 자야는 대원각이라는 요정을 차립니다. 그때 백석이 서울로 와서 만납니다. 다시. 그래서 청진동에서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백석 26살 때, 자야 22살 때 3년간 동거를 해요. 그런데 백석이 만주 신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1945년 백석이 떠날 때는 39년도에 떠나는데 45년도에 남북 분단을 맞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됩니다. 장발. 장발은 서울대 미대 초대 학장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화 화가로 가톨릭 미술의 초석을 놓은 서양 화가이시기도 합니다. 옆에 그림은 춘행전을 추고 있는 궁중무를 추고 있는 18세 진양의 모습입니다. 장발이 자야를 그려준 엽서입니다. 그때 진양의 모습은 18세였습니다. 길상사. 삼각산 남쪽 자락에 있는 요정인 대원각을 법정 스님한테 자야가 시주를 해서 사찰로 바뀝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셨죠.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야가 유언을 남겼죠. 눈 오는 날 재로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치러서 길상사 경내에 길상원 뒤쪽 작은 언덕 산골에 묘지는 따로 없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상사 경내의 길상원 뒤쪽 작은 언덕에는 김영한의 사당이 있습니다. 법적 스님은 이 사찰 가장 위쪽 암자 진영각에서 입적을 하셨어요. 진영각 오른편 유골이 모셔진 뜰에는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기도 합니다. 시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백석이 되어. 백석과 자야 이. 여기서 원제가 내가 백석이 되어고 부제가 백석과 자야 이입니다. 부제가 시의 내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제가 있는 시는 부제가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낭송을 할 때는 꼭 부제는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백석과 자야 이가 있다면 백석과 자야 일도 있겠죠.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 이유, 백석과 자야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백석이 되어는 되여가 아니라 되어입니다.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신비한 신발이 아니라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입니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여기서 넓은은 넓은 게 아니라 넓은,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여기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많이들 낭송을 해요. 그게 아니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낭송을 해야 합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여기에서 극락전은 표준 발음법 19항과 23항으로 극락전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극락전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재로 뿌려 달라던 흰 유언을 밟고 갔다. 여기서 밟으면은 칠항입니다. 네, 밟고 갔다라고 낭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이때는 천천히 완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런데 완으로 했으면 급도 있어야겠죠?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여기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아니라 발음 나죠?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한참도 장음이 아니라 단음입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여기서도 수가 아니라 20살 때 치마였다. 우리가 평소 때 말할 때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 낭송가이기 때문에 청자를 위해서 발음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살 때, 20살 때라고 20살이 아니라 스 발음 나게 20살 때 입이 옆으로 벌어집니다.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보통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의 발음은 애로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목과 의와 애가 같이 나왔을 때는 앞에 의는 꼭 의로 해줘야 됩니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타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여기에서 타 들어갔다는 말을 이렇게 연음을 써주면 시가 더 이것은 시 기법입니다. 낭송할 때. 그래서 타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이렇게 해주면 더 시가 멋있습니다.